식초는 혈액을 맑게 하고 적혈구를 유연하게 하며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 레몬과 생강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액을 맑게 한다. 레몬 식초와 초생강은 혈관의 99%를 차지하는 모세혈관을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최근에 모세혈관 건강의 핵심, 젊음의 비결, 상체 밸런스 리셋 등 모세혈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모두 노화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죠. 하버드 의대 교수였던 네고로 히데유키의 책들이었습니다. 네고로 박사가 책마다 강조하는 것이 건강과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노쇠한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이 우리 몸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명선이라는 것, 또 사소한 관리만 해줘도 모세혈관이 줄어드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사소한 관리 중 하나로 레몬 식초와 초생강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네고로 히데유키의 하루 한 번 레몬 식초와 초생강을 먹어라입니다. 네고로 박사가 쓴 책이고 제가 초생강을 참 좋아해서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보자마자 바로 읽어봤습니다. 생강과 레몬, 천연 식초, 다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고 있는 늘 집에 있는 식재료들이어서 책을 읽고 바로 만들어 봤는데요.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재료를 씻는 시간을 제외하고 자르고 식초 넣고 꿀 넣고 정말 딱 3분 만에 만들었는데요. 만들기도 쉽지만 한번 만들어두면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이용하고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넣어서 마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네고로 박사의 책들을 통해 모세혈관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납득이 된 상태여서 그런지 레몬 식초와 초생강을 더 잘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모세혈관과 함께 늙어간다고 할 정도로 모세혈관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안티에이징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기능하게 만들어줄 레몬 식초와 초생강 만드는 법, 그리고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한 번 레몬 식초와 초생강을 먹어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모세혈관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만드는 인체 최대의 장기. 모세혈관은 몸 전체의 구석구석까지 뻗어 몸을 둘러싸고 있다. 그 비율은 전체 혈관의 99%나 된다. 직경이 약 100분의 1mm밖에 안 되는 가는 모세혈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구석구석 돌고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며 온갖 생명활동을 지탱한다. 영양과 산소를 몸속 조직에 전달하는 일도, 불필요해진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골라내어 배출을 도와주는 일도 모세혈관의 역할이다. 나아가 혈당치를 조절하거나 생리의 시작을 조절하는 호르몬, 병균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물질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면역물질을 필요한 조직에 전달하는 일, 체온을 조절하는 일도 모세혈관이 한다. 이런 활동은 인체의 최대의 장기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모세혈관은 쉬지 않고 우리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만든다. 모세혈관은 나이가 들면 차츰 쇠약해진다. 나이가 들면 피부, 머리카락, 근육이 쇠약해지고 쉽게 피곤해지거나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는 등 건강이 나빠지고 몸이 늙고 있음을 느낀다. 그런 증상 뒤에 숨어있는 것이 모세혈관의 노화다. 모세혈관은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어 6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 관은 있지만 혈액이 흐르지 않는 상태, 고스트화되어 기능을 잃어버린 모세혈관이 40%나 된다. 모세혈관은 몸속의 조직이 건강하게 활동하기 위한 생명선이다. 쇠약해지거나 혈관수가 줄어들면 몸의 온갖 기능이 저하되어 나쁜 증상을 일으킨다. 위장의 모세혈관이 노화되어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비나 설사를 일으킨다.
나아가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피부 트러블, 두통, 어깨 결림, 면역력 저하도 쉽게 일어난다. 모세혈관이 모여있어 노폐물의 여과와 혈압 조절을 담당하는 신장은 모세혈관이 노화되면 심각한 데미지를 입는다. 당뇨병으로 고혈당 상태가 이어지면 전신의 모세혈관에서 대사장애가 일어나 신장병, 망막증, 신경장애 등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 또한 많은 혈액 공급이 필요한 뇌도 모세혈관의 노화로 심각한 상태를 불러온다. 미세한 뇌경색으로 뇌세포가 괴사하면 기억력 저하나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모세혈관의 혈류 부족에 따른 어깨결림과 요통, 생리통과 갱년기 장애, 발기부전 등 다양한 증상이 일어나기 쉽다. 모세혈관은 나이에 상관없이 증가시킬 수 있다. 생활 습관을 고치고 개선하면 모세혈관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약해진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거나 모세혈관의 수를 늘릴 수도 있다. 모세혈관이 약해지는 원인은 나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균형 잡히지 않은 식사 습관이다. 지방과 당질 섭취가 지나치거나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혈액이 탁해지고 혈액순환이 악화된다.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모세혈관은 약해지고 감소한다. 수면 부족과 과로, 스트레스도 모세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휴식의 질이 낮으면 자율신경이 흐트러진다. 이것이 전신의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악화시켜 모세혈관이 계속 손상되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다. 운동 부족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을 악화시킨다. 이런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근육량이 줄어들어 모세혈관이 감퇴한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운동량이 줄어 근육이 약해져 모세혈관의 노쇠 속도가 빨라지는 악순환도 가져온다. 즉, 식사, 휴식, 운동의 세 가지가 모세혈관의 힘을 키우는 열쇠다. 레몬 식초와 초생강으로 모세혈관이 젊어진다. 식사로 섭취한 영양소가 혈액을 타고 모세혈관을 돈다. 이런 당연한 기능에 모세혈관이 젊어지는 때가 숨어 있다. 이때 레몬 식초 초생강을 꼭 활용했으면 한다. 레몬 식초와 초생강의 장점은 쉽게 습관을 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라도 한두 번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레몬 식초와 초생강은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어떤 식재료보다 모세혈관이 젊어지게 만드는 효능이 뛰어나다. 식초의 신맛 성분은 혈액을 맑게 만들고 적혈구를 유연하게 하여 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든다. 게다가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만든다. 레몬에는 식초의 신맛 성분과 동일한 작용을 하는 구연산이 풍부하다. 또한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에리오스티린이라는 폴리페놀은 강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다. 비타민C와 함께 혈관의 산화를 막고 혈액을 맑게 만들고 모세혈관이 젊어지는 데 도움을 준다.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론과 쇼가올도 우수한 항산화 성분이다. 혈액을 맑게 만들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세혈관의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된다. 식초 플러스 알파의 힘에 따른 상승 효과야말로 두 가지 식초의 최대 매력이다. 레몬 식초의 힘 베스트 8. 1. 다이어트. 식초와 레몬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신맛 성분이 지방 연소를 도와준다. 또한 레몬 껍질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폴리페놀의 한 종류인 에리오스티린이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체외 배출을 촉진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 2.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와 머리카락. 레몬 식초의 항산화 작용, 혈당치 억제 작용이 노화의 원인이 되는 산화와 당화로부터 세포를 지켜 안티에이징 효과를 높인다. 레몬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는 피부의 탄력을 받쳐주는 콜라겐을 만드는 데도 빠뜨릴 수 없는 성분이다. 3. 고혈압 개선. 뇌졸중과 심장병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고혈압. 레몬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혈액을 맑게 만든다. 식초에 함유된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한다.
이런 이중 효과로 혈관의 부담을 줄여 혈압을 개선한다. 4. 맑은 혈액. 모세혈관은 적혈구가 아슬아슬하게 통과할 정도로 가늘다. 식초는 적혈구를 유연하게 만들어 모세혈관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든다. 또한 혈액을 맑게 만들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든다. 5. 피로회복. 신맛 성분이 구연산 회로라고 불리는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원활하게 움직여 피로회복에 좋다. 피로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레몬 껍질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으로 제거한다. 6. 디톡스. 레몬 식초에는 알코올과 요산의 배출을 도와주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숙취 예방과 감보, 통풍과 요로결석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술을 마신 후에 레몬 식초 드링크를 마시면 좋다. 7. 면역력 강화. 레몬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레몬 껍질에 함유된 에리오시티린은 면역세포의 산화를 억제한다. 식초에는 강력한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높다. 8. 릴렉스. 레몬의 상큼한 향기는 리모넨이라는 정유 성분이다. 아로마 오일에도 사용되어 기분이 릴렉스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레몬의 비타민C에는 항스트레스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짜증을 가라앉히고 싶을 때도 꼭 활용해보자. 초생강의 힘, 베스트 8. 1. 안티에이징. 생강 특유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다. 세포의 산화를 막아 피부와 혈관, 혈액은 물론 몸속 조직의 노화 예방에 좋다. 생기 넘치는 몸 만들기를 도와준다. 2. 냉증 개선.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한방 약재로 사용할 만큼 오래전부터 애용되었다. 특히 그 효과를 내는 것이 껍질에 함유된 쇼가올이라는 매운맛 성분이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고 발한, 이뇨작용으로 부종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3. 신진대사 강화. 생강에 함유되어 있는 쇼가올이라는 매운맛 성분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신진대사 기능을 향상시킨다. 쇼가올은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가열하면 증가하기 때문에 따뜻한 요리로 섭취하면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4. 맑은 혈액. 식초의 신맛 성분과 생강의 매운맛 성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여 혈액이 맑아지는 힘이 더욱 강력해진다. 또한 식초는 적혈구를 유연하게 만들고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므로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킨다. 5. 면역력 강화. 생강에 함유된 매운맛 성분에는 백혈구를 증가시키고 면역을 강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기관지 등의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에 대항하는 힘과 체온을 올리는 힘의 상승 효과로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6. 위장 기능 개선. 익히지 않은 생강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함유되어 있어 위장의 소화 흡수 부담을 줄인다. 또한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위장 내벽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활성화된다. 소화는 물론 배변도 원활해진다. 7. 결림 완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이 맑아져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생강은 혈액순환 악화로 일어나는 어깨나 몸에 결리는 증상을 개선한다. 가라노락톤이라는 향을 내는 성분이 함유된 금시생강이나 황생강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8. 동맥경화 예방. 쇼가올의 강한 항산화 기능이 혈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다. 동맥경화를 예방하여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레몬 식초와 초생강은 간단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레몬 식초와 초생강의 매력이다. 또한 가열에도 효능이 떨어지지 않는다. 맛의 변화도 즐겨보자. 드링크. 물이나 탄산수에 섞거나 따뜻한 홍차,
우유나 두유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음료에 섞는 것만으로도 오케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취향에 맞춰 다양하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마시는 습관을 기르기에 좋다. 샐러드, 무침. 평소에 먹는 샐러드에 뿌리거나 무침 요리를 할 때 양념으로 사용하는 등 드레싱처럼 사용한다. 취향에 따라 소금, 간장, 올리브 오일, 참기름을 함께 뿌려 먹어도 좋다. 볶음. 볶음 요리의 조미료로 식초를 사용하면 상큼한 맛이 더해진다. 가열하면 신맛이 부드러워져 감칠맛이 증가한다. 레몬과 생강도 함께 볶으면 향이 풍부한 요리가 완성된다. 국물 조림. 식초는 가열해도 영양소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국물 요리나 조림 요리에 넣어도 좋다. 레몬 식초를 사용하면 상큼한 맛을 낼 수 있다. 초생강을 사용하면 맛이 한층 더 깊어지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효과가 높아진다. 레몬 식초 기본 레시피. 스텝 1. 보존 용기를 준비한다. 산에 강하고 흔들어도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유리병을 준비한다. 큼지막한 빈병이나 과실주용으로 나온 패킹 뚜껑이 달린 병도 좋다. 스텝 2. 재료를 준비한다. 재료, 만들기 쉬운 분량. 레몬 1개, 곡물식초 또는 쌀식초 등 천연식초 200ml, 꿀 2큰술. 스텝 3. 레몬을 담근다. 1. 레몬에 소금을 뿌려 문지른다. 레몬은 수입산 국산에 상관없이 적당량의 소금을 뿌려 문질러 씻는다. 농약과 왁스를 닦아낼 뿐만 아니라 레몬향 성분이 잘 나오게 된다. 2. 소금을 씻어낸다. 레몬에서 향이 나기 시작하면 물로 씻어낸다. 소금기가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씻는다. 3. 레몬을 자른다. 키친타월로 레몬의 물기를 닦아낸 후 4에서 5mm 두께로 둥글게 썬다. 4. 용기에 넣고 꿀을 붓는다. 살균한 병에 자른 레몬을 넣고 꿀을 붓는다. 5. 식초를 넣어 섞는다. 식초를 넣고 숟가락으로 잘 섞어 꿀을 녹인다.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서 하룻밤 재운다. 취향에 따라 식초를 바꾼다. 사과식초. 곡물식초나 쌀식초에 비해 향이 부드럽다. 신맛이 제대로 살아있으므로 샐러드나 드링크에 넣기 좋다. 흑초. 현미나 보리를 사용해 장기간 발효 숙성시킨 흑초는 아미노산 함유량이 풍부하여 건강에 아주 좋은 식초다. 맛이 순하면서도 감칠맛이 난다. 레몬 식초를 현명하게 섭취하는 4가지. 1. 하루에 1큰술에서 2큰술 섭취하자. 레몬 식초는 하루에 1큰술에서 2큰술 이상 섭취하면 효과적이라고 한다. 레몬의 껍질과 과육도 건강해지는 효과가 높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좋다. 다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되므로 하루에 최대 6큰술까지 먹는 것이 적당하다. 2.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으므로 레몬 식초 드링크로 먹는 습관을 들이자. 레몬 식초는 꾸준히 계속 먹어야 효과가 있다. 먼저 아침 식사 때 레몬 식초 드링크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따뜻한 물, 탄산수, 홍차에 넣는 등 취향에 맞춰 마시면 된다. 3. 식재료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효과를 높이자. 레몬 식초 드링크 마시기가 습관이 되었다면 요리에도 꼭 활용해보자. 레몬 식초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좋지만 다른 재료의 영양 성분을 조합하면 더욱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위가 안 좋을 때는 따뜻한 메뉴로 먹자. 신맛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가 안 좋을 때는 신맛이 부드러워지는 곡물 요리나 조림 등 따뜻한 메뉴로 만들어 먹는 것을 추천한다. 레몬의 껍질은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에 부담이 되므로 레몬 식초의 촛물만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재료부터 효과까지 레몬 식초 Q&A.
레몬의 왁스와 농약 성분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요. 국산 무농약 레몬을 사용하면 껍질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껍질에 소금을 문질러 씻으면 소금의 삼투압으로 표면의 농약과 왁스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경이 쓰인다면 탄산수소 나트륨을 녹인 물에 1분 동안 레몬을 담가뒀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됩니다. 꿀 대신에 설탕으로 만들어도 괜찮나요? 꿀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 B군, 아미노산 등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시럽은 꿀보다 칼로리가 낮고 칼슘 함유량이 많습니다. 또한 칼륨, 마그네슘, 아연 등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설탕으로 만들어도 맛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기왕이면 건강을 생각해서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꿀을 사용하면 당질 과다 섭취나 고혈당의 걱정은 없나요? 레몬 식초 1큰술에 들어가는 꿀의 양은 소량입니다. 당질 과다 섭취나 고혈당의 걱정은 없습니다. 사는 치아를 녹인다고 들었는데 레몬 식초로 치아가 상하지는 않을까요? 레몬 식초를 음료에 섞어 마시거나 요리에 넣어 먹는 정도로는 치아가 녹을 걱정은 없으니 안심하세요. 그래도 신경이 쓰인다면 레몬 식초를 먹은 후에 물로 입을 헹구면 됩니다. 초생강 기본 레시피. 스텝 1. 보존 용기를 준비한다. 스텝 2. 재료를 준비한다. 생강 150g, 곡물 식초 또는 쌀식초 등 천연 식초 150ml, 꿀 1큰술. 스텝 3. 생강을 담근다. 1. 생강을 자른다. 생강은 겉에 묻은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씻어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고 껍질째 1에서 1.5mm 두께로 저민다. 2. 소독한 병에 생강을 넣어 꿀을 붓는다. 3. 식초를 넣어 섞는다. 식초를 부어 숟가락으로 저어 꿀을 녹인다.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서 하룻밤 재운다. 냉장 상태에서 10에서 15일간 보존이 가능하다. 용도에 따라 생강 모양을 슬라이스, 채 썰기, 다지기 등 다르게 썰자. 취향에 따라 식초를 바꾼다. 와인 비네거, 포도과즙을 원료로 만든 식초. 강하지 않고 산뜻한 신맛에 향기가 좋아 드레싱이나 무침 요리에 사용하기 좋다. 흑초. 아미노산이 풍부한 흑초는 감칠맛이 있고 부드럽다. 몸이 건강해지는 효과도 높아 생강과 궁합이 좋다. 특히 중화 요리와 잘 어울린다. 초생강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4가지. 1. 1회 5에서 10g, 하루에 30g을 기준으로 정해두고 섭취하자. 초생강은 하루에 30g 정도를 섭취하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초생강에 촛물만 떠서 10g을 계량하여 확인해두고 기준으로 삼으면 사용할 때마다 양을 잴 필요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다. 2. 1일 3회에서 6회로 나눠서 섭취하자. 개인차는 있지만 생강의 작용은 약 5g을 섭취하면 약 3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한다. 생강의 작용을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하루에 3에서 6회 정도로 나눠서 초생강을 섭취하면 좋다. 3. 운동 전에 초생강 드링크를 마시자. 운동 전에 초생강을 섭취하면 몸이 따뜻해져서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운동 효과가 높아진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모세혈관에도 순조롭게 혈액이 흘러가기 때문에 모세혈관의 증강을 돕는다. 4. 계절에 따른 건강 고민이나 컨디션에 맞춰 요리에 넣자. 겨울뿐만이 아니라 차가운 메뉴나 냉방으로 발생하는 여름의 숨은 냉증도 주의해야 한다. 차가운 두부나 샐러드 등 차가운 메뉴일수록 초생강을 사용하여 몸을 따뜻하게 만들자. 재료부터 효과까지 초생강 Q&A. 생강은 껍질을 벗겨서 사용해도 되나요? 진저론과 쇼가올 등 건강에 좋은 성분은 생강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겉에 묻은 흙 등을 깨끗이 씻어 껍질째로 잘라 사용하세요. 껍질의 식감이 신경 쓰인다면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가볍게 긁어주거나 껍질째로 강판에 갈아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갈아둔 생강은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3, 4일 안에 먹을 수 있는 분량만 만드세요. 시판 초생강을 사용해도 효과는 있나요? 직접 만들 여유가 없을 때는 시판 초생강을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단맛이 강한 제품도 있으므로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생강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몸에 열이 납니다. 소량을 섭취해도 열이 심하게 오른다면 체질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기에 섭취를 자제하세요.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냉증이 고민인 사람은 찐 생강을 사용하자. 생강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냉증이 고민인 사람은 찐 생강을 먹는 것이 좋다. 익히지 않은 생강에도 매운맛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만 가열하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쇼가올이 증가하여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효과가 더욱 커진다. 한방에서는 익히지 않은 생강을 건조시킨 것을 생강, 가열 후에 건조시킨 것을 건강이라고 부르며 건강이 몸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몸의 순환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찐 생강으로 초생강 만드는 법. 1. 생강을 찐다. 찜기를 사용할 경우 찜기에 시트를 깔고 껍질째 2mm 두께로 썬 생강 약 80g을 넣고 강한 불에 30분 동안 찐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내열 그릇에 시트를 깔고 찜기를 사용할 때와 같이 썬 생강을 펼쳐서 담은 후 랩을 씌워 1분 30초에서 2분 동안 가열한다. 2. 꿀 식초에 절인다. 소독한 병에 찐 생강을 넣어 꿀 반큰술과 식초 80ml를 부어 젓는다. 하루 한 번 레몬 식초와 초생강을 먹어라 읽어드렸습니다. 모세혈관 안티에이징을 위한 레몬 식초와 초생강 만드는 방법과 그 효능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만드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니까요. 레몬 식초와 초생강 중 한 가지라도 만들어서 꾸준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